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했죠. 나스닥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장기화 예고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죠. 자, 금일 아시아 증시 일본은 휴장이었고 중국 시장은 중국 기업 실적 기대감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1.24% 상승했습니다. 홍콩 증시 강보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상당히 불안하죠. 4.5원 올랐습니다. 1216.5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엔 환율도 8.08원 오른 1154원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1.96달러 오른 54.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 0.23% 오른 1942.29로 코스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265억 매도하고 기관이 1871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오른 종목이 491종목, 내린 종목이 332종목으로 오른 종목이 좀 많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이런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또 바로 반등을 했죠. 악재보다는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7% 상승한 594.17로 마감했습니다. 외인 기관은 쌍끌이 매수 계속하고 매도하고 있죠. 금요일에 이어서 금일도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480억 정도 매도하고 기관이 820억 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이 13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견인을 했죠. 오른 종목이 882종목, 내린 종목이 346종목으로 오른 종목이 많았습니다. 외인 기관의 매도세도 개인들의 힘으로 코스닥 시장 강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금일 특이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주 트럼프의 무역전쟁 장기화 예고 그리고 중국 환율 조작에 대한 강경 대응, 그리고 이탈리아 연정 붕괴 우려 등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지난 주말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말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또 북한에서 이 한국에 대한 조롱 비방이 상당했죠. 이런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죠. 외인 기관은 양 시장 모두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라젠의 하락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되고 금일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외인 기관의 양 매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콜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화장품 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아마존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개발 중인 남성이라는 회사죠. 이렇게 개발 중이라고 한 부분은 아주 예전에 이렇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런 회사가 금일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등 개인 세력들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시총이 좀 작은 이런 개인이 선호하는 이런 재료가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재 둔감하고 작은 호재나 이런 재료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먼저 상승했던 이런 종목들 숨고르기를 하고 또 후발 주자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주도하는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로 수소 충전소 구축 방안이 8월 말까지 마련될 것이라는 이런 소식에 수소차 관련주들 거의 대부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 알고 있었던 이런 소식이 이렇게 나와도 강하게 호재로 인식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상승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좀 머물렀습니다. 여덟 번째로 외인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매도 한시적 제한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이렇게 금융수장들 모여서 언급을 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홉 번째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 국가 제외라는 이런 맞대응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후 들어서 나왔죠. 이 부분이 지금 장중에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부분이 내일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지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식 시장에는 지금 악재로 좀 작용할 만한 이런 소식이죠. 일본발 이런 규제로 인한 이런 악재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세계 품목 중에 하나는 이렇게 허가가 나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희미해지면서 소멸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또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부 차원에서 대화로 이렇게 좀 잘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보복하는 게 시원할 수도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좀 아쉽죠. 이런 악재를 재료 삼아서 공매 세력들이 또 날뛸지, 아니면 신용융자 감소시킬 만큼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료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가늠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최근에 이 기관들의 이런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런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미리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움직인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오늘 밤에 하락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부분 또 이제 공매들은 신이 나겠죠. 아주 신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각종 악재들로 가득한 주말이었지만 먼저 매를 맞고 하락했던 우리나라 증시는 외인 기관 양 매도에도 지수가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악재보다는 하락폭이 과대했다는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또 신라젠이 반등을 해주면서 바이오주 쪽에 투자 심리가 좀 강화가 됐죠. 이런 부분이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외인하고 기관의 이런 수급은 좀 좋지 않죠. 그런 상황에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이런 맞대응을 또 한 이런 부분이
이러한 추세에 또 참을 끼얹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지 내일장부터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일 시간대별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가 장 시작하고 나서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하죠. 기관이 뭐 계속 연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장 초반에 조금 사다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매도했죠. 매도량은 이제 뭐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74억 매도했죠. 그러나 이제 또 이런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했다, 또 이런 거를 또 재료 삼아서 또 외국인이 또 이렇게 매도를 또 공매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 버리면 또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또 재료 삼아서 이렇게 또 흔들어 버리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워낙에 지금 뭐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매수세로 좀 돌아서기를 좀 희망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개인들만 오늘 상당히 매수했죠.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2천억이나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개인만 계속해서 사면서 1300억 가까이 샀죠. 기관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연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연일 팔고 있죠.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외인 기관의 이런 매도가 계속 지속되는 부분은 조금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바이오주들은 개인들의 이런 매수세로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시장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외에도 좀 호재가 좀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업종 종목들은 또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증시 주변 자금은 8월 8일까지 업데이트가 됐죠. 신용융자 잔고가 8조 10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월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이제 뭐 9일날 업데이트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이런 우려는 이제 더 이상 크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업종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 의약품이 좀 많이 올랐죠. 종이, 목재, 건설, 전기전자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좀 좋았죠. 그 외에 지금 내수주들, 은행, 보험, 금융 뭐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험 쪽이, 은행 쪽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리고 운수 장비, 자동차 부분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외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쪽은 지금 금융 쪽하고 운송, 그리고 음식, 문화, 오락, 문화 뭐 이런 부분 몇 개 제외하고는 상당히 강했죠. 섬유, 의복, 운송 장비, 그리고 인터넷, 뭐 화학, IT, 건설 뭐 대부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 잡고 지금 잘 반등을 하고 있죠. 5일선 위에서
금요일 날 음봉을 한번 보였지만 금일 이렇게 양봉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외인하고 기관의 이런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들어 졌다 그러면 상당히 좀 신뢰가 가는 좋은 이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왔죠.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오늘 좀 작았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일본에 대한 이 강경 대책이 나오면서 조금 내일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감을 잡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쪽도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개인들의 매수세로 계속 상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워낙에는 낙폭이 뭐 과대했다 보니까 미국 시장 뭐 하락 이런 거 뭐 눈치 보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11선에 딱 터치를 했죠. 11선에 부딪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좀 끌어올렸죠. 자, 이제 여기에서는 11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뭐 일본에 대한 화이트 국가 배제 이런 부분 때문에 외인 기관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부분은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 11선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주들이 좀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런 쪽이 시총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올라주면은 11선을 바로 뚫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이제 11선에서 한번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금일 갭으로 띄워서 올라섰지만 좀 음봉이 나왔죠. 외인 기관의 매도세가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14만 주 뭐 상당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모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이 80만 주 정도 매도했지만 지금 1.3% 정도 워낙에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봉이 나왔죠. 181선을 뚫지 못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내일 이제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매수로 이렇게 탁 바뀌어줘야 되죠. 매수로 탁 바뀌어주면 이제 이 부분 스무스하게 뚫고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삼성전기 금일 3%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지금 뭐 좀 봐야 되겠지만 숏커버링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22만 주 꽤 많이 샀죠. 기관도 한 2만 5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들만 팔았죠.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자, 11선을 터치를 하고 조금 여지를 남겨뒀죠. 11선 부근은 아직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조금 아쉽죠.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만 외국인 기관의 이런 포지션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좀 상승 방향으로 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기는 워낙에 지금 상승을 거의 뭐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내려오기만 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또 둘러싼 환경들이 좀 좋죠. 그런 삼성전기 입장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의 상승은 상당히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서 11선을 내일 이제 뚫어내는 게 좀 중요하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또 어찌 보면은 뭐 사실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다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재료 삼아서 또 이제 공매도 하고 외인 기관들 뭐 신나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날뛰게 되면 또 이제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내일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SK 하이닉스 1.6% 상승했습니다. 이제 121선 딱 받쳐주고 5일선 딱 무난하게 뚫고 잘 올라섰죠. 아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11선에서 딱 막혔죠. 꼬리 달면서 요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좋죠. 많지는 않지만 17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8만 주 정도 매도를 했죠. 이제 11선을 뚫고 일단은 올라서야지 또 이제 21선 이렇게 뚫어주면 또 이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또 이제 상승하는 이런 대세 상승의 흐름이 좀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11선을 뚫지 못하면 또 이제 약간 어려운 흐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LG전자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연일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죠. 외인 기관이 8만 주, 5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도를 했지만 지금 쉽게 흘러내리지 않죠. 5일선 딱 탈환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쌍바닥 라인 딱 지지해주고 지금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수급이 좀 상당히 안 좋죠. 이 수급을 바꿀 만한 어떤 소식이 하나 나오면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수급이 딱 바뀌면 이제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위치만큼 하락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0.3% 하락했습니다. 외인이 44,000주 팔고 기관이 35,000주 팔았죠. 11선에서 지금 이틀 동안 옆으로 좀 기면서 5일선하고 11선 사이에서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선을 뚫으려고 하면 거래가 좀 터져 주는 게 좋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좀 터져 주면서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나올 때가 됐죠. 오르고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 이틀 정도 숨고르기 했고 여기서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0.4% 올랐죠. 외국인은 뭐 조금 매수했죠. 7,700주 매수했지만 기관이 5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이 지금 코스닥 쪽, 코스피 쪽 상당히 좀 수급이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5일선을 지켜주면서 양봉이 좀 나타난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서고 이제 양봉을 좀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올라갈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신라젠 금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8% 올랐죠. 거래량은 엄청나죠. 1,4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단타꾼의 영역입니다. 지금은 그냥 단타꾼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일선 부근에서 지금 이제 약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숏커버링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기관은 10만 주 정도 팔았죠. 자, 그러나 이 신라젠 지금 뭔가 이제 좋은 소식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런 소식으로 간다기보다는 워낙에 낙폭이 과대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숏커버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신라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이런 이제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국인들의 이런 뭐 숏커버링이 됐든 그냥 매수가 됐든 이런 매수가 좀 지속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이렇게 들어오다가 또 이제 반대로 스탠스를 또 바꿔버리면 또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의 이런 흐름은 뭐 거래량으로 봐도 그리고 외국인의 이런 매수량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단타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금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5일선을 바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미지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파미셀 오늘 뭐 실적이 흑자 전환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죠. 거기다가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들이 많이 있죠. 쌍바닥 라인 딱 잡아주고 지금 뭐 워낙에 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쌍바닥 라인 잡아주고 그래도 금일 바이오주들 대부분 좋은 그런 투자 심리 속에서 오늘 6%잘 상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외국인이 뭐 한 8만 7천 주 팔았지만 기관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첨생법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수혜도 있고 뭐 이렇게 흑자도 전환했고 임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이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선이죠. 21선. 이 21선을 이제 바로 뚫어낼지 아니면 또 이제 한번 쉬었다 갈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21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BL 바이오도 오랜만에 올랐죠. 1.7% 정도 올랐습니다. ABL 바이오 외인이 17,000주, 기관이 1,800주 샀죠. 다른 바이오 주들에 비하면 상당히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5일선 회복을 했죠. 자, 이제 ABL 바이오도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발판은 마련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헬릭스미스 4.6% 정도 상승했습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지만 개인의 이런 힘으로 올렸죠.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개인의 이런 힘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은 회복을 했죠. 그렇지만 61선 부근에서 꼬리를 달면서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갭으로 상승한 모습은 좋지만 외인 기관의 이런 지금 수급 자체는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60일선을 바로 뚫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지금 상당히 좀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에서 이제 단기로 상승을 좀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유한양행은 금일 보합으로 마감했죠. 그러나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하죠. 그러나 외인 기관의 이런 수급은 뭐 좋지 않았습니다. 외인이 2000주, 기관이 150주 정도 팔았죠. 21선을 한 번에 뚫어낼지 아니면 또 여기에서 또 조정을 좀 보일지 지금 상당히 좀 갈등이 생길 만한 그런 구간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하나제약 금일 100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바닥권에서 상당히 급격하게 반등을 했죠. 지금 기관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오늘은 페이스 조절을 좀 한 걸로 보여지고 외국인도 뭐 200주, 300주 정도 팔았죠. 지금 100원 정도 조정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나서 이런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모양은 나쁘지 않죠. 21선 위에서 지금 숨고르기를 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나스미디어 3.4% 정도 하락했죠.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바닥권에서 쌍바닥 잡아주고 9% 오르고 4% 올랐죠. 한 13% 오르고 지금 한 3.5% 정도 조정을 했죠. 지금 21선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부분은 뭐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팔았죠. 3만 주 정도 매도하고 기관이 13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인의 이런 포지션이 좀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부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면 또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조정을 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의 이런 수급이 좀 아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일본 백색 국가 제외라는 이런 맞대응이 또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내일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